오늘은 은퇴 후 아침에 갈 곳이 없을 때 마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조용히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얼굴로 찾아오지만 은퇴 뒤의 아침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빛은 들어오고 밥솥에서는 익숙한 온기가 올라오고 달력은 어제처럼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루 같아질까? 출근하던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오래 붙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셔츠를 입고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면 하루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좋아서만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그 길이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알람을 끄고 더 누워 있어도 되고, 비 오는 날 서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아침 식탁 앞에서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자유가 너무 넓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가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나를 부르는 시간표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내 몸이 익숙하게 향하던 방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아침이 낯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에 몸과 마음이 아직 주소를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40년 가까이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조금 무거워도 아침 8시 전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늘 뒤에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고 박 씨는 신발끈을 고쳐 매며 다녀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반복되어 가끔은 인사인지 습관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인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움직였지만 박 씨는 현관 앞에 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평일 아침에 시장에 가보기도 하고 오래 미뤄둔 서랍 정리도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박 씨는 아침을 먹고 나면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까? 신문을 볼까? 산책을 나갈까? 생각은 많았지만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나를 불렀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이 남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는 시간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러 일어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아침마다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게으름이 아니라 상실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뒤에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직장이 좋았든 싫었든 직장은 하루의 뼈대였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하는지, 점심은 언제 먹는지, 퇴근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루의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뼈대가 사라지면 우리는 갑자기 넓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가구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는 새집에 들어온 것과 비슷합니다. 새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내 몸에 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은퇴 후 아침도 그렇습니다. 나쁜 아침이 아니라 아직 길이 나지 않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마다 대단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전 시간을 꽉 채워야 성실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아무 일정 없는 아침을 죄책감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쉬는 법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작은 길을 새로 내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출발점입니다.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큰 장소를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나, 운동 동호회라도 찾아야 하나. 물론 그런 선택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약속을 만들면 부담이 먼저 옵니다.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빠지면 미안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 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면 시작 전부터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이 없는 장소가 좋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고,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도 좋습니다. 동네 카페의 한쪽 자리도 좋습니다. 도서관 신문 코너도 좋고, 주민센터 로비의 긴 의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훌륭한 장소인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은 햇빛을 얼굴에 받았다. 오늘은 집 밖 의자에 10분 앉았다. 이 정도면 시작입니다. 인생 후반의 회복은 자주 아주 작은 문에서 시작됩니다. 박영수 씨도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만보를 걷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책도 한 달에 3권씩 읽자고 적었습니다. 오래 안 쓰던 수첩에는 하루 시간표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산책, 9시 독서, 11시 집안일. 첫 이틀은 잘 지켰습니다. 셋째 날에는 비가 왔고, 넷째 날에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첩은 식탁 위에 놓인 채로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은퇴하고도 나는 계획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인가.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꼭 그렇게 군대처럼 살 필요 있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빈둥거린다는 뜻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침을 다시 세우는 일은 나를 몰아붙이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박 씨는 계획표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맨 위에 적었습니다. 오늘 갈 작은 자리 하나, 그리고 그 아래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아파트 안느티나무 벤치, 시장 입구 국수집, 도서관 신문 코너. 그날 박 씨는 만보를 걷지 않았습니다.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느티나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15분쯤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점심은 조금 덜 허전했습니다. 갈 곳을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결과로 하루를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처리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몇 사람을 만났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로 하루를 재곤 했습니다. 은퇴 뒤에는 그 자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는가? 오늘 내 몸을 한번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가? 오늘 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쳤는가? 오늘 밥을 너무 대충 넘기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도 하루를 재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은 때로 존재감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집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은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누가 나를 급히 찾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덜 주는 것, 동네 길을 천천히 걸으며 안부를 나누는 것, 내 몸을 돌보는 것, 오래 쌓아온 경험을 조용히 품고 사는 것 역시 필요한 삶입니다. 세상은 늘 바쁜 사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네의 아침을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계절을 알아보는 사람들, 아이가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는 사람들도 세상의 온도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을 3조각으로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 전체를 한꺼번에 견디려 하면 너무 큽니다. 눈을 뜬 뒤부터 점심까지의 시간이 길게 펼쳐져 있으면 마음은 그 넓이에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3조각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첫 조각은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고
물을 한 컵 마시고 얼굴을 씻고 입을 옷을 고르는 정도면 됩니다. 둘째 조각은 집 밖의 공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을 조금 돌아와도 좋고,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갔다 올라와도 좋고,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를 사와도 됩니다. 셋째 조각은 내 자리에 앉는 시간입니다. 집 안 식탁이어도 좋고, 공원 벤치여도 좋고, 도서관 한쪽 자리여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할 일을 하나만 정합니다. 화분에 물 주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한 줄 보내기, 오래된 영수증 한 장 버리기, 반찬 하나 꺼내 점심 준비하기. 이렇게 작게 나누면 아침은 막막한 덩어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조각이 됩니다. 하루를 바꾸는 힘은 대단한 결심보다 반복 가능한 작은 순서에서 나옵니다.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정숙 씨는 남편이 아직 일을 나가고 있었고, 본인은 먼저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바쁘게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면 집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용함을 기다렸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밀린 드라마를 보고 천천히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상대가 바쁠까봐 짧게 끊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려다가도 괜히 부담을 줄까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씨는 어느 날 오전 10시에 식탁 앞에 앉아있다가 자신이 아직 잠옷 차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을 시작하지도 못했구나. 그날 최 씨는 큰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날부터 아침 9시 반에 집 앞 꽃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꽃을 매일 사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문 앞에 놓인 화분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주인이 물을 주는 모습을 잠깐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꽃집 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그 한마디가 최 씨에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차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뒤로 꽃집까지 가는 길을 자기 아침의 작은 출근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버는 출근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하루로 들어가는 출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출근길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공원 한 바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동네 목욕탕 앞까지 걷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하철역까지 가서 사람들 오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집 앞방집에서 식빵 한 봉지를 사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나갔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침을 여는 길이라고 불러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름 붙인 것을 조금 더 소중히 대합니다. 내 벤치, 내 산책길, 내 신문자리, 내 꽃집길. 이런 작은 이름들이 생기면 하루는 조금 덜 흩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일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쉬는 날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못 갔으면 오늘 창문만 열어도 됩니다. 오늘 못 나갔으면 내일 현관 앞까지만 가도 됩니다. 생활의 리듬은 줄넘기가 아니라 호흡에 가깝습니다. 잠깐 흐트러져도 다시 숨을 고르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주변에서는 흔히 사람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모임에 나가라. 친구를 만들어라. 취미반에 들어가라. 봉사를 해보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내 소개를 해야 하고 상대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애써야 합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있는데 사람까지 빨리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깊이 만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도서관에서 옆 사람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어도 됩니다. 사람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먼저입니다. 외로움이 깊을 때는 대화보다 공간이 먼저 마음을 받쳐줄 때가 있습니다. 공간이 익숙해지면 인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인사가 익숙해지면 짧은 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작은 관계가 됩니다. 관계는 서두른다고 빨리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햇빛과 물을 조금씩 받아야 뿌리를 내립니다. 박영수 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벤치에 앉는 일이 익숙해진 뒤 박 씨는 같은 시간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남자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눈이 마주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강아지가 벤치 쪽으로 다가왔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 한마디가 첫 대화였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강아지 나이, 날씨, 근처 병원 이야기, 시장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누구랑 말을 좀 했어. 아내는 별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자신이 아주 큰일을 한 것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 정도는 적힌 종이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가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묻고 날씨를 말하고 내일도 그 사람이 지나갈까 생각해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아침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날은 밖에 나가도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나만 멈춰있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약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적응을 못했냐고 꾸짖지 마십시오. 오래 하던 일에 내려놓은 사람에게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것은 단순히 월급을 내려놓은 일이 아닙니다. 아침의 반영, 사람들의 호칭, 내가 맡았던 역할, 바쁘게 움직이던 몸의 감각까지 함께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들리는 나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를 확인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 커튼을 여는 것, 신발을 신어보는 것, 집 앞까지 나다보는 것, 누군가에게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한 줄 보내는 것. 작은 행동은 작아서 약한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갈 곳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 뒤에는 지출 하나에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일도 괜히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분들에게 돈을 쓰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습관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자리를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전통시장, 산책로, 아파트 단지 안정자, 이런 곳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작은 비용을 나에게 허락해도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국수 한 그릇, 식문 한 부.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오늘의 리듬을 세우는 작은 기둥이라면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생활 형편은 사람마다 다르니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내 아침에 마음을 놓을 작은 자리를 마련하느냐입니다. 최정숙 씨는 꽃집기를 몇 달 걷다가 작은 변화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꽃집까지 다녀온 날에는 노란 동그라미, 공원까지 걸은 날에는 초록 동그라미, 비가 와서
창문만 열고 차를 마신 날에는 파란 동그라미. 처음에는 아이들 숙제 검사 같아 보일까봐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달력을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던 시간 안에도 작은 색들이 있었습니다. 빈칸도 있었지만 빈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멈춰 있었던 게 아니구나. 아주 천천히라도 매 아침을 다시 배우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달력 한 칸에 점 하나만 찍어도 됩니다. 오늘 밖에 나갔으면 점 하나. 누군가에게 인사했으면 작은 별 하나. 집에서 쉬었지만 나를 심하게 미워하지 않았으면 동그라미 하나. 기록은 성적표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집 근처에 마음을 잠깐 놓을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정해보십시오. 너무 멀리 잡지 마십시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포기해도 괜찮은 정도의 거리면 더 좋습니다.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내 아침 벤치, 내 참가 자리, 내 신문 코너, 내 네티나무 길, 그리고 그곳에 딱 10분만 머물러 보십시오.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서 숨을 고르고 눈에 들어오는 것 3가지를 조용히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무 그림자,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가게 문 여는 소리,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달력에 작은 표시 하나를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데리고 나갔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이 실천은 너무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무너질 때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되게 작고 반복 가능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아침에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갈 곳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천천히 고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다닌 길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나가보자. 오늘은 햇빛 아래 10분만 앉아보자. 오늘은 집 앞길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습니다.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불러주면 그 목소리는 길이 됩니다. 은퇴 후의 아침은 젊은 날의 아침과 다릅니다. 빨리 뛰라고 재촉하는 아침이 아니라 천천히 돌아보라고 말하는 아침입니다. 무엇을 더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아침이 아니라 이제 나를 덜 미워하고 살아보라고 건네는 아침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이 또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을 조금만 열어도 됩니다. 신발을 신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집 앞바람을 한 번 맞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이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박영수 씨의 거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최정숙 씨의 꽃집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현관 앞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아침이 있었을 겁니다.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날, 집에 있자니 마음이 가라앉고 나가자니 목적지가 없던 날, 그런 날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혼자만의 부족함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앞에 작은 이름표 하나를 붙여보려 합니다. 끝난 사람이 서 있는 문이 아니라 다시 천천히 나가보는 사람이 서 있는 문이라고요. 내일 아침 아주 작은 자리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다녀오시면 됩니다. 다녀온 뒤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내 삶 쪽으로 한 걸음 걸었다. 그 한 걸음이면 내일의 아침이 오늘보다 조금 덜
낯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너무 넓고 막막한 날에도 그 넓은 시간 안에 앉을 작은 자리가 하나쯤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시간이 아직 소중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다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무데도 가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신발을 신어보면 됩니다. 삶은 한 번의 결심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작은 제시도로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아침도 그렇게 천천히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